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회담 결과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첫 메시지는 회담 결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국내 반발 여론을 후속 조치를 통한 성과로 넘어서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기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돌아와 공식 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의 첫 메시지는 후속 조치 강화였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 및 협력에 관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각 분야를 총망라한 한일 간의 협력 방안을 강조했습니다. 한일 정치권과 경제산업계, 유학생 교류, 역사와 대중문화 분야 등에서 양국의 협력 방안이 곧 나올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여론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니라 옳은 일이어서 하는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국내에 반발 여론이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정면 돌파를 선언하면서 양국 간의 후속 조치를 통해 성과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 일본 언론이 독도 영유권과 위안부 합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이 거론됐다고 보도한 데 대해선 독도뿐 아니라 위안부 합의도 논의된 적 없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하면서 일본 측의 근거 없는 왜곡 보도에 외교당국에서 유감을 표시하고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공개할 수 없다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여당도 지원 사격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타격 모의 발사 훈련을 지휘했다는 보도를 내세우며 한일 관계 정상화의 대가로 안보 협력을 내세웠습니다. 미래를 위한 결단, 경제와 안보를 위한 결단으로 국익 극대화를 위한 외교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도 윤 대통령의 대일 외교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피해자가 왜 가해자의 마음을 열어야 하느냐고 비판했고, 김웅 의원도 내가 잘못했다고 치고라는 식의 사과에 화해의 마음을 가질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꼬집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발표된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2.1%포인트 하락한 36.8%를 기록했습니다. 부정평가도 다시 60% 위로 올라섰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 전술 핵 공격을 위한 훈련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특히 핵탄두를 800m 상공에서 공중 폭발시켰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핵 공격 시 피해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의도를 내비친 겁니다. 홍희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풀이 우거진 산등성이에서 V자 모양의 불꽃이 뿜어져 나옵니다. 곧이어 짙은 연기 사이로 미사일 한 발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전술핵 탑재 가능성이 제기돼 온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보이는데 기존의 이동식 발사대가 아닌 지하시설, 즉 4일로에서 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진들을 공개한 북한은 이틀에 걸쳐 전술핵 운용부대를 동원한 핵 반격 가상 종합훈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적 주요 대상에 대한 핵 타격을 모의한 발사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미사일에는 핵 전투부를 모의한 시험용 전투부가 장착됐습니다. 딸 김주애와 함께 훈련을 참관한 김정은 위원장은 핵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전쟁을 억제할 수 없고 언제든 가동할 수 있는 핵 공격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치 자신들은 우리는 그냥 반격하기 위해서 핵을 쏘는 거야 라는 식의 어떤 명분을 가져가려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특히 북한은 800km를 날아간 미사일을 800m 높이에서 공중 폭발시켰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핵탄두가 공중에서 폭발할 경우 열폭풍과 방사능, 핵 전자기파 등의 영향이 반경 수 킬로미터에 미칠 수 있습니다. 800m 고도로 했을 때는 반경 한 10km 정도 거기에 맞는 폭발력의 핵탄두를 터뜨린다라는 가정하에 발사 시험을 한 게 아닌가.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는 이례적으로 장성급 인사 한 명의 얼굴이 모자이크돼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국방부 차관은 북한의 발표가 일부 과장된 측면이 있다면서도 북한 핵 능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극도로 예민해하는 상륙훈련인 쌍용훈련이 5년 만에 재개된 만큼 오는 23일까지인 한미연합연습기간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
네, 오늘은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풀리는 날이었지만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벗기가 망설여지는 하루였죠. 오늘 서울 하늘의 모습인데요. 모든 게 뿌옇게 변해서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였고요. 목이 따끔거릴 만큼 대기가 탁한 날이었습니다. 수도권 지역에는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먼저 신준명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영상 16도. 부쩍 포근해진 봄 기온과 함께 불청객 미세먼지가 찾아왔습니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은 뿌연 먼지에 갇혀버렸습니다. 이곳은 평소엔 북한산 인수봉까지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전망대지만 오늘은 짙은 미세먼지 탓에 이렇게 윤곽만 흐릿하게 볼 수 있습니다. 초미세먼지가 보통 수준인 날과 비교하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자욱한 먼지 속 한강다리, 난간 아래 강줄기도 잿빛 먼지에 가려졌습니다. 빌딩 숲을 이룬 서울 여의도의 고층 건물들 역시 형체를 알아보기 힘듭니다. 목이 칼칼하고 좀 거부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다시 써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전국 곳곳에는 한때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수도권에선 올해 봄 들어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실시됐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오전 한때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은 서울은 도로를 물로 청소하고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했습니다. 봄 날씨를 즐기러 나왔던 시민들은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미세먼지가 좀 잦아들면은 앞으로 여기 광장에 나와서 많이 커피를 더 마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스크 너무 오래 썼다 보니까 나들이 겸 앉아서 또 먹고 싶은 것도 먹고 하고 싶어서 내일 수도권과 충남, 전북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좋음에서 보통으로 다소 완화될 전망입니다.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는 오는 23일쯤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준명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지하철 탈 때마다 매일같이 봐왔던 문구죠.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안내 문구가 오늘부터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2년 5개월 만에 버스와 지하철 안에서도 드디어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는데요. 당장 오늘 출근길은 어땠는지 정혜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저는 출근하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매일 현관에서 마스크를 챙겨 나갔는데 오늘은 두고 가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인데요. 지하철 개찰구에선 마스크를 써달라는 음성 안내마저 사라졌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 그런데 출근길에 나선 사람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쓴 모습입니다. 마스크 벗은 사람을 찾는 게 오히려 더 어려울 정도입니다. 지하철 안입니다. 제가 타고 있는 이 칸 안에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데 이 가운데 마스크를 안 쓰신 분은 한두 분 정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네, 아직 불안하기도 하고 또 여러 사람이 모이니까 아직까지는 뭐 조금 더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밖으로 바로 연결되는 버스에선 조금 다를까? 승객들은 정류장에서부터 마스크를 쓴 채로 버스에 오릅니다. 초미세먼지 탓도 있지만 마스크 벗는 게 아직 어색하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미세먼지도 있고 그러니까 답답하지만 뭐 이 정도는 계속 한 1년 넘게 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것도 습관이 되고 안 쓰면 좀 이상한 것 같아갖고 착용 의무가 풀려서 시원하다. 다만 눈치는 좀 보인다.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답답하기도 하고 썼다 벗었다 하기도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아직 벗은 사람들이 저 말고는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조금 머쓱하기도 하고 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공식적으로 사라졌지만 마스크 없는 세상에 익숙해지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가정에서 돌볼 수 없는 아동과 청소년들을 7명 이내 소규모로 보호하는 곳을 아동 그룹홈이라고 부릅니다. 경기도의 한 그룹홈을 운영하는 원장이 2년째 아이들을 학대하고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까지 시켰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사 중입니다. 먼저 유서영 기자의 단독 보도부터 보겠습니다. 마당에는 쓰레기가 나뒹굴고 인기척마저 끊긴 2층짜리 주택. 집에서 살기 어려운 미성년자들이 관리인의 보호를 받으며 몇 명씩 모여 지내는 경기도의 한 그룹홈입니다. 작년부터 문을 닫았습니다. 2년 전 이곳 원장인 목사 성모 씨와 아들이
아이들을 상습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원장에게서 수시로 폭언을 듣고 나무 안마봉이나 신발로 맞았다고 합니다. 등 전체에 아예 피 터진 적도 있고 머리 맞은 적도 있었어요. 때릴 때 뭐라고 하고 때렸는지. 마귀야 떠나가 이런 식으로. 네. 참다가 한번 쌀이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더 화를 내서 더 맞았어요. 오리걸음이나 엎드려 뻗쳐로 불리는 체벌은 물론 심장 수술을 받은 아이에게 찬물 샤워까지 시켰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천색증하고 호흡곤란이 계속 와가지고 제가 원장님한테 말했는데 원장님은 그거 쇼라고 그냥 자작극이라고. 감금 피해를 목격했다는 신고도 있습니다. 어둡거나 좁은 데 갇혀 있는 걸 가장 무서워한다는 아이에게 3시간이나 창고에 가둬두는 벌을 주기도 했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왜 이런 일을 당했을까? 휴대폰을 몰래 갖고 있다 걸리거나 늦게 귀가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성 씨는 중고생 2명을 정신병원에 길게는 6개월간 입원시켰습니다. 조현병 진단을 받은 아이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강제 입원이란 게 다른 아이들의 증언입니다. 환청이 들린다는 말을 하라는 성 씨의 요구를 듣지 않으면 폭행을 각오해야 했다는 겁니다. 성 씨의 아들은 체한 걸 낫게 해주겠다며 아이들에게 침을 놓기도 했습니다. 해외에서 대체의학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한의학 공부를 병행하면서 시설 선생님을 계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한테도 그 한의학 그거를 시술을 많이 좀 해줬죠. 성 씨 측은 시술 자체는 인정했지만 위험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다른 가혹행위들은 모두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예 때리신 적이 없다. 없어요. 혼나신 적도 없으세요?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요. 저 늙었어요. 저 70이 다 된 노인이고요. 경찰은 원장 성 씨와 아들을 아동학대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